We are not going back.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KTV 대선 특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1월 5일 대통령 선거일까지는요, D-5주 35일 남았습니다. 유권자들이 최대 이슈로 꼽고 있는 경제, 물가, 세금, 또 국경 이민 정책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동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은 두 후보가 내건 공약들을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혜택을 줄 것인지 판단해본 뒤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내건 물가 잡기, 세금 정책 등 경제 공약들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잡기입니다. 물가 잡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요, 취임하자마자 모든 연방 부처에게 물가 잡기 총력전을 펴도록 지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쉐일 석유 또 가스를 더 많이 시추해서 1년 내지 1년 반 만에 에너지 가격을 반값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Grocery prices have skyrocketed. How can a family afford that? The ambitious goal of slashing energy and electricity prices by half, at least half. We intend to slash prices by half within 12 months at a maximum 18 months. 이는 쉐일 석유가스 시추가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를 잡는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요, 식료품 가격뿐만 아니라 주거비, 보육비, 의료비, 처방약값 등 실생활비를 동시에 낮추겠다는 취임 100일 우선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That's on the minds of many Americans as they pay their bills at the kitchen table or walk the aisles of a grocery store. And that is lowering the cost of living. 해리스 후보는 이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료품 폭리를 연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첫 집 마련하는데 25,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년간 저가로 판매 또는 렌트할 수 있는 공공주택 3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세금 정책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팁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은 두 후보 모두 제시하고 있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금 정책에서는 대다수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감세를 최대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후보는 내년 말에 만료되는 2017년 자신의 감세 조치를 재연장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팁 소득에 이어 사회보장세, 오버타임에 대해서도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내걸고 미국산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더 낮추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제시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연소득 40만 달러에 이하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세금을 놓지 않겠다라는 바이든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의 대부분을 재연장하는 데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 강화를 내건 해리스 후보는 이를 포함해 납세자 1억 명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보육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TC라는 것이 있는데요. Child Tax Credit, 즉 부양자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 특별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를 복원해서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제공하되 새로이 신생아 첫 해에는 무려 6,000달러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공약했습니다. 셋째, 감세 조치를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10% 내지 20%를 일괄 관세로 부과하겠답니다. 또한 중국산에는 최대 60%까지 관세를 물리는 관세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미국의 통상 경제이익이 침해될 때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일괄 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 수입업자들이 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물가 인상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세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리스 후보는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투자와 같은 장기 자본이득세도 20%에서 28%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 제안인 39.6%보다는 낮게 잡은 겁니다. 누가 경제를 살릴 것으로 믿느냐는 물음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의 손을 아직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때의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해리스와는 판례지 9포인트 차이로 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국경과 이민 정책에 대한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경 안전을 놓고 트럼프 후보가 맹공을 퍼부어왔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애리조나 국경을 처음으로 방문해서 역공을 취하고 나서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27일 애리조나 국경을 해리스 후보가 방문했습니다. 쇼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해리스 후보는 애리조나 더글라스 국경을 방문한 후에 우리는 고장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국경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합법 이민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며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either choose between securing our border or creating a system of immigration that is safe, orderly, and humane. We can and we must do both. 해리스 후보는 국경에서 인원과 첨단 감시 장비를 대폭 확충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범죄자, 인신매매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올해 초 연방 상원에서 국경 강화와 합법 이민 통로를 동시에 추구하는 국경안전 강화 법안이 초당적으로 마련됐음에도 자신이 선거전에서 이민 문제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 공화당에게 폐기토록 요구한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후보라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상원 법안은 자신이 아니라 연방 상원이 스톱시킨 것이라면서 그 법안은 국경을 계속 열어두게 하려는 사상 최악의 법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Our border is open. Our border is open. Nobody can believe it. When I didn't stop it, the senator stopped it. But that's the worst bill ever drawn. 둘째, 이민정책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고 있어 현실성이 있는지 부정적 여파를 미치지는 않을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he largest deport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start with Springfield and Aurora. Okay? How's that going to happen? Massive raids? Massive detention camps? What are they talking about? 트럼프 후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IT 출신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주장한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해리스 후보는 이들을 일일이 추적해 급습해 체포하고 대형 억류 캠프를 만들어 투옥시키겠다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비현실적인 선거 레토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 통계를 보면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이 불법 이민자 추방 기록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말뿐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의 전임자인 오바마 시절에는요, 8년 동안 250만 명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4년간은 100만 명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은 오바마 시절이 트럼프 시절보다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트럼프 마지막 1년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140만 명인데 비해서 바이든 첫 2년 동안은 무려 500만 명으로 3.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규모 추방 작전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상당수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적 체포해 추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D 업종,
3D 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까지 유발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대규모 추방 작전은요, 사업하는 공화당원들로부터도 성토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포괄 이민개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내건 포괄 이민개혁은 국경 안전은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서류 비자 구제 조치도 함께 시행하자는 겁니다. 즉, 자격 있는 장기 체류자들을 중심으로 10년 후에는 영주권, 그 이후에는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다카 드리머나 농장 근로자 등은 1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단축시켜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이민 정책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더 잘할 것으로 신뢰를 받고 있지만요. 역시 바이든 때의 20포인트 이상 격차에서 이제는 10%포인트 차이로 반감시켜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8가지가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8가지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서 해리스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트럼프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양 후보가 압승을 거둘 수 있는 방법, 또는 최악의 경우 269대 269 동률을 기록할 수 있는 길 등 8가지를 소개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리스 후보가 비교적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러스트벨트, 쇠락한 산업지대, 블루월 세 곳을 모두 석권하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확보해서 당선되는 길이 있습니다. 즉 러스트벨트, 쇠락한 산업지대, 블루월 세 곳인 펜실베니아 19명, 미시간 15명, 위스콘신 10명, 이 세 곳을 모두 석권하면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에 도달해 당선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펜실베니아를 잡으면 매우 쉬워집니다.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 19명을 잡고 레드월 2곳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2곳을 이긴다면 역시 270명으로 매직 넘버에 도달해 재당선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길은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블루월 세 곳뿐만 아니라 레드월 중에서 조지아와 애리조나, 네바다까지 모두 이긴다면 303대 219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네 번째 길은 트럼프 후보가 세 곳의 블루월 중에서 위스콘신 등 한 곳을 이기고 선벨트 네 곳, 즉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를 모두 이기면 278명을 확보해 역시 당선됩니다. 다섯 번째 길은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16년 첫 당선 때와 같이 네바다를 제외하고 블루월 세 곳, 레드월 세 곳 등을 모두 싹쓸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306명이나 확보해 압승을 거두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리스 후보가 선벨트 네 곳을 모두 이기면 275명으로 역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길은 트럼프 후보가 러스트벨트, 블루월 세 곳을 모두 석권하고 레드월 네 곳 중에서 네바다를 제외한 한 곳을 이기면 274명으로 역시 당선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길은 269대 269 역사적인 동률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 세 곳을 모두 이기고 트럼프 후보가 레드월 네 곳을 모두 승리할 경우 269대 26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지 모르는 역사적인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WKTV 대선 특집 네 번째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면택 기자였습니다.